좋습니다. 1페이지부터 할 건데 1페이지는 사실 할 얘기 없고요. 1페이지에서 무슨 할 얘기가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2페이지에서는 6번 정도 내가 늘 말하죠. 6번 같은 문제 뭐 조심해라. 주어 좀 조심해라.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입니다. 라는 말이 세타 자체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는 겁니까? 4사분면의 각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코사인 제곱값이 10분의 1이래. 그럼 코사인 값은 풀마 루트 10분의 1인 건데 아까 말했지만 4사분면의 각이랬으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뭐예요? 플러스인 거죠. 그죠? 그래서 루트 10분의 1 양수로 열어주시고 그랬을 때 마지막에 탄젠트 물어봤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직각삼각형 그려가지고 비율 따지라고 루트 10분의 1인 거잖아. 그치? 피타 써주면 높이는 3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일단 비율만 보면 1분의 3이니까 3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사분면의 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탄젠트의 부호는 뭐 따라가? 마이너스 따라가는 거죠. 항상 부호 주의하라. 그렇게 강조해도 또 틀려왔어요. 좋습니다. 나머지는 할 얘기 없어요. 3페이지 가셔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8번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를 이렇게 시시하게 센 정도 난이도를 냈다는 거에 너무 좀 시시해서 기운이 좀 빠졌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설명할 가치도 없습니다. 꼭 풀어두시고 9번부터 갈 건데 9번은 개념이잖아요. 시각이 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해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어서 PQ 각각의 속도를 준 뒤 시각이 K일 때 두 점의 위치가 같다면 양수 K가 얼마입니까? 지금 뭐냐면 속도식을 준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 묻는 문제잖아.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위치가 같다 그랬으니까 위치식을 세울 건데 속도 가지고 위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나한테 속도식이 있어. 어떻게 해야 위치가 돼? 속도를 정적분하면 되죠? 그럼 틀리는 거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위치는요. 속도 적분이 아니고요.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 적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적분 활용 진도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속도를 정적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위치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였는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위치잖아.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 적분이 위치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그냥 그동안 속도 적분이 위치인 줄 알고 풀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운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제에서 처음에 원점 출발이라 그랬으니까 처음 위치를 0으로 줘서 그런 거야. 난이도 낮춘 거야. 예전에 평가원 처음 위치 0으로 안 준 경우도 많았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 거야? 결과적으로 첫 번째 시각이 0일 때부터 지금 처음 위치 어차피 0이니까 생각한 거예요. K일 때까지 움직였어. V1 T제곱 마이너스 T 이걸 가지고 적분시킨 게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또 0부터 K까지 범위에서 T를 가지고 정적분시켜가지고 P의 위치, Q의 위치 이렇게 구했을 때 둘이 서로 같습니다. 계산하시라고. 이거 풀어주면 되잖아. 정적분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이거 풀어주시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줄 거고요. 풀어주시면 양수 3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야. 이 문제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는 속도 적분이 아니라 원래는 처음 위치 더하기 속도 적분입니다. 그거 조심해 주시고 10번을 잘했나? 하나는 로그 9의 A9 하나는 로그 3의 B인데 그게 입니다 라고 하고 로그 3의 A가 8로그 9의 B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푸셨어? 밑변환. 개인적으로 어차피 통일하면은 다 통일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치환했어요. 그게 더 깔끔하지 않나요? 로그 9의 A를 치환할 것인가 3의 A를 치환할 것인가도 자기 마음. 나는 9의 A로 치환했어. 라지 A. 로그 9의 B를 라지 B라고 치환했어. 이러면 조금 더 깔끔할걸요? 그럼 해보면은 이건 이제 라지 A인 거고 얘는 뭐야더라? 라지 B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여기가 지금 9가 된 거면 여기 제곱이 된 거잖아. 그럼 나가면 결과적으로 2B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라지 B 입장에서는 2B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같은 이유로 얘도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자면 2A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이쪽은 9 잘 맞춰졌으니까 8B라고 할 수 있어서
다시 말하면 양변 2로 나눠가지고 A를 4B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보여 거기? 안 보이지? 그래가지고 이 둘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라지 A 값, 즉 로그 9의 A가 3분의 4, 라지 B의 값, 로그 9의 B가 3분의 1 나오시게 될 거예요. 문제 마지막에 B분의 A 물어봤으니까 얘를 지수꼴로 바꿔서 A, B를 구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어차피 진수들끼리 나누기 할 거야? 그럼 그냥 각각 뭐 하면 돼? 빼도 되는 거지. 그래서 진수들끼리 나눠 뺄 거야. B분의 A 할 거야. 그러면 3분의 4에서 3분의 1 뺄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1이야. 이렇게 하시면 더 깔끔하죠. 그래서 나와 있는 로그꼴을 지수꼴로 바꿔주시면 B분의 A의 값은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방법. 그래서 A, B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어차피 나눌 거라면 로그끼리 빼도 된다. 이 얘기겠지.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아주 실망했어요. 아주 실망했어. 아니, 드디어 이제 극한 문제가 나오네. 막 아주 해야지 했는데 일단 1차 함수부터 조금 쎄했어. 1차 함수? 왜 허구하는 것 중에 1차 함수를 줬지. 그리고 나서 극한식을 줬는데 이 극한이 A 값이 0일 때 존재한대. 그래서 거기 보이는 A에다 0 한번 만들게. 그래서 극한식을 세워주면 x 곱하기 fx 마이너스 3분의 fx 플러스 요거거든.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너무 명확하게 할 일이 있잖아. 그렇군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네요. f2 값은 0입니다. 요거 하나 찾으셨지? 두 번째로는 3일 때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서 a 자리에 3을 집어넣어가지고 x 곱하기 fx 마이너스 3분의 다시 fx 플러스 요번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을 집어넣었더니 요 앞에가 0이 아니잖아. 그럼 얘가 0이겠네. 그치? 일단 분모에 있는 저 fx-3이 0이어야 돼서 일단 f3이 3이어야 하고요.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분모는 0으로 가지만 분자는 0으로 가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겠지? 분자에 집어넣으면 f5가 되는데 f5는 0이 아닙니다까지 보시면 좋긴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야, f 함수는 지금 1차 함수인데 걔가 첫 번째로 2,0도 지나고 두 번째로 3,3도 지난다. 요거 두 개 가지고 직방 세워주면 되잖아. 그게 fx 함수. 그래서 fx 함수를 만들어 보시면 직방 자체가 아마 3x-6이 만들어집니다. 거기다 4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라고. 그래서 얼마 나와? 6 나오게 되는 거죠. 너무 허무했어. 극한 문제를 이렇게 한다고? 너무 날려버린 느낌이랄까? 12번 보시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지금 이 문제 있잖아. 이 문제 최근에 기출에서 비슷한 얘기 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니 우리? 몰라? 이게 준 거야. 첫 번째로 이렇게 비교할 거 아니야. 이 약분하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전에 얘기했잖아. 항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등비수열이야. 얘네들 앞에 항으로 묶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약분했다 치고 그럼 앞에 A1이 묶이면서 나가면 제곱이 되고 그럼 1 플러스 R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걸 계산한 게 얼마인 거야? 10.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5로 나눌 거고 약분했다 치고 여기도 뭘로 묶여 얘들아? 앞에 항 A1으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A1으로 묶어내고 나면 A1, A2가 되고 A1으로 묶었으니까 1 플러스 R이 되고 5로 나눴으니까 4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한 거지 얘들아. 여기서 A2도 A1이랑 맞춰서 써줘. 나온 김에. 그럼 얘는 A1 곱하기 R이잖아. 정리할게. 그럼 A1 곱하기 R 곱했다 치면 앞에가 A1 제곱의 R이 되는 거잖아. 수식 갖다 연립하면 되지. 수식 어떻게 하면 연립이 돼? 뭐 하면 돼? 나누면 되잖아. 그치? 나누면 되지. 수식을 나눠주세요. 그럼 A제곱 약분되잖아요. 그래서 약분해서 결과적으로 R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의 제곱은 또 약분해서 2분의 5와 같습니다. 이렇게 X자로 곱해주면 R에 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R값이 나오는데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중에 양수인 거 찾아주면 아마 3분의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에 항상 연립할 때 다시 돌아가라 그랬지. 어디든 주어진 식에 대입을 시켜주시면 A1의 제곱이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여기다 집어넣었다 치면 1 플러스 9분의 1이 되는 거니까 9분의 10. 결과적으로 곱해주면 9가 나와. 나의 궁금증은 근데 A1의 제곱이 9면 A1이 3일까 마이너스 3일까를 고민하게 되잖아. 어디에도 지금 첫째 항을 유추할 수 있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마지막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봐봐. A1 곱하기 A6을 묻잖아. A6이라는 게 A1의 입장에서 공비 5제곱 곱하자는 거잖아. 어차피 앞에 거랑 곱하면 A1은 제곱이 돼요. A1 필요 없어요. 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갖다가 9 집어넣으시고 3분의 1에 5제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고 그래서 27분의 1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나와 있는 항들 중 앞에 있는 항으로 묶어가지고 연립하는 건 이미 기출에서 했던 얘기. 이해하실까요? 좋습니다. 13번 보시죠. 자, 일로 왔어 이제. 가까워졌어. 13번 체감 어떠셨어요? 할만하셨어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진짜 별거 아니었어. 한번 볼게. 두 다항함수 f와 g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가 g보다 항상 위에 있어. 그리고 f1은 g1 플러스 1이래요. 그리고 양수 t에 대해서 fx, gx와 x는 0, x는 t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t라 할 때 이 상황을 잠깐 그림으로 표현해보자면 이해를 돕고자 f는 g보다 항상 이렇게 위에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있어. f1은 g1 플러스 1인데요. 이것도 주고 나서 x는 0과 x는 t는 양수랬어. 얘네와 f와 g로 둘러싸인 요 넓이를 st라 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상황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얘기고. 자, 그랬을 때 하나 더 줬어. s't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와 같습니다. 이렇게 준 거야. 여기까지 했지? 그럼 일단 식부터 세팅하자. 지금 이 상황 우리 충분히 식으로 세팅할 수 있잖아요. 무슨 상황인데요? 넓이잖아. 0에서부터 t까지의 범위에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 뒤 적분을 하면 그것이 넓이 ST가 되잖아요. 세팅하면 끝나. 이 문제는 사실 이거 세팅하는 순간 끝나는 문제야. 자, 세팅했어. 그 다음 뭐 할래? 여기에 쓰여있는 기니디 안 봐도 그냥 자동적으로 할 일들이 있어. 조건 보고 한번 봐봐. 나 여기서 뭐 해야 돼? 미분해줘야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 만나서 그렇습니다. 느낌이 안 와? 문자만 바꿀게. x를 t로, t를 x로 바꿔볼게. 바꾼다며. 이래도 느낌이 안 온다고? 우리 기억나? 상수부터 x까지 ft, dt 꼴 만나면 뭐 하기로 했었어? 미분하기로 했었잖아. 그 얘기.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자만 x랑 t가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놈 때문에 미분을 생각하시기도 하셔야 되고 문제 조건에 s't를 줬기 때문에 미분을 생각하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로. 어쨌든 뭘 생각하든 미분해야겠다라는 생각 해줬어야 돼.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미분을 해줍니다. 아직 다 안 읽었는데도 할 일이 나와. 그래서 미분하면 이제 피접분함수 그대로 나오는데 문자만 x 대신에 t 들어가서 ft-gt가 되며 그것이 s't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s't 문제에서 줬습니다. 이것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예요. 문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주어진 보라색 식을 미분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뭐 하지? 아직 조건 다 안 읽어도 아직 그 기니디 다 안 읽어도 할 일 있어. 또 뭐 해야 돼 우리? 뭘 대입해? 1 대입해야지. 이거 줬잖아. F1, G1을 줬으니까 이제 여기다 1도 대입해봐야겠다. 그럼 F1 마이너스 G1은 1을 대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1 플러스 A고 F1 마이너스 G1 이항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1을 말하는 거니까 A 값을 나는 2라고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요 A를 2라고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을 읽기도 전에 할 일이 쫘라락이었어. 그지? 넓이식 세우고 미분하고 문제 조건 때문에 1 대입해서 A 구하고 여기까지. 그러면 자동으로 기역은 거짓이 되는 거죠? A가 1이니?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흔들렸어요. 기역이 아니라고? 맞나? 그치? 보통 기역은 참인데 이렇게 쫄았고. 그 다음 니은에서 S3은 6입니까? 넣어보면 되죠. S3이라는 건 이제 S식을 구하자는 거고, S3이라는 것을, S식을 구하겠다기보다 S3이라는 것을 원래 이제 보라색 식으로 들어가서 T자리에 3 넣자는 거니까 0부터 3까지의 범위에서 FT-GT를 정적분합시다. 이 얘기인 거죠. dx죠. 문자는 x입니다. 지금은. 네, 그랬고요. 거기서 f 빼기 g식, 요식 있잖아. 만들었잖아. 그대로 넣어주면 되지. 요 자리에 문자만 잠깐 x로 바꿔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대입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적분값이 아마 여기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건 참. 요것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편해. 디귿에서 fx, gx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S4와 같다. 그러니까 F하고 G를 가지고 이번에 마이부터 2까지 범위에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부터 2까지 범위에서 F 빼기 G를 한 함수를 적분하라. 이 얘기인 거죠. 이것이 S4와 같냐고? S4를 물어봤으니까 또다시 S식으로 돌아가서 T자리에 4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범위에서 F 빼기 G를 가지고 정적분한 것이랑 같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쉽게 말해 왼쪽에 요 정적분이랑 오른쪽에 요 정적분이랑 같니? 그럼 나는 지금 fx 빼기 gx식을 알기 때문에 아까 니은처럼 요 주어진 식을 가지고 집어넣어서 적분을 하시는 방법. 첫 번째. 이건 약간 하수. 계산 좋아하니? 하수구나. 이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요 놈도 이 범위에서 넓이를 말하고 요 놈도 똑같은 함수를 요 범위에서 넓이를 말하는 거니까 나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려고. 자리가 비좁아서 여기다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가 참고로 얘잖아. 얘는 참고로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요. 가운데 꼭지점의 좌표가 1,1입니다. 즉 x축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얘기한 넓이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범위에서의 정적분인 거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습니다. 이 여기 있어요. 이 범위에서 이만큼의 넓이를 말하는 거지. 이게 왼쪽 정적분. 듣고 있죠? 두 번째는 이번에 0부터 4까지야. 그럼 0이라는 것은 1의 입장에서 한 칸 왼쪽. 그럼 한 칸 오른쪽에 있는 2하고 완벽히 대칭 관계 있겠네. 여기부터 출발. 그리고 어디야? 4까지니까 4는 또 1에서 마이까지 1에서 4까지 똑같이 3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대칭 관계에 놓여서 여기. 다시 말해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이렇게 x축과의 넓이를 말합니다. 둘이 서로 어때? 같은 거잖아. 그지? 계산하시지 마시고 그래프로 확인하시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참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요 보라색이랑 노란색 여기까지 요 라인만 세팅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별거 아닌 문제. 뭐 3, 뭐가? 얘기하셔도 돼요. 0부터 4. 마지막 이거 잘못했다고. 고마워요. S3 해가지고. 좋습니다. 14번 가시죠. 보시죠. 14번. 양수 A와 자연수 B. 미리 말씀드리지만 B를 자연수 조건으로 줬다는 것부터 난이도를 낮춘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범위를 0 이상 2 이하의 범위로 주고 나서 방정식을 줍니다. 코사인 B 파이 X 마이너스 2분의 1 A 코사인 B 파이 X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 둘의 곱이 0과 같습니다.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총 15개라면 A와 B가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인 거죠. 이거는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 둘을 곱해서 0입니다 라는 표현이 주어지면 항상 식을 어떻게 정리해?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뒤에 게 0입니다. 라고 세팅하기로 했었지. 이거 늘 하기로 한 거야.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앞에 거 좀 정리해보자. 저쪽에 하자. 코사인 b 파이 x가 2분의 1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코사인 b 파이 x가 얘 넘어가고 a까지 나눌게.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식을 만족하는 해가 총 15개예요. 이 말인 거지. 이제 그래프 가야죠. 그래프를 갈 건데 그래프 가기 전에 항상 우리 뭐 따지자고? 주기 따지자고. 주기 따졌어야지. 그래서 주기를 따져봤더니 b파이분의 2파이여가지고요. 주기가 b분의 2군요. 그래서 주기가 b분의 2인 애를 몇 번 그려야 문제에서 말한 0부터 2까지의 범위가 될지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렇지 않아? 한 주기가 b분의 2야. 그럼 이 주기 몇 번 돌면은 딱 저 범위에 맞아? b번 돌면 되지, b번. b가 자연수랬잖아, 그치? b분의 2만큼 b번 나오면 범위 0부터 2까지가 채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b번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지, 그치? 이제 그래프로 가볼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코사인 함수가 작게 그릴게. 작게. 0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애지. 이렇게 등장해서 3번, 2번, 3번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몇 번 돌았다고? b번 돌았다고. 그래서 b번 돌면 마지막에 딱 2로 끝나. 그지? 이해하는 거지? 마지막이 땡땡땡에서 뭐 이런 느낌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이랬어. 이게 지금 함수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뭐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2분의 1과 같다를 만족하는 실근을 봐야 돼. 그래서 2분의 1의 위치는 여기 있을 거니까 2분의 1 싹 잡았어. 한번 따져보자. 이게 한 주기거든. 한 주기 동안 실근 몇 개씩이야? 2개씩이지. 얘들아, 한 주기당 실근이 2개씩이야. 우리 실근 개수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한 주기당 왼쪽 방정식 실근 2개씩입니다. 근데 0부터 2까지 요 범위에서 주기 몇 번 돌았다고? b번 돌았다고. 그러면은 한 주기당 2개씩인데 b번 돌았으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방정식 식은 몇 개야? 이게. 이해했을까? 좋아요. 두 번째, 이번 얘도 봐야 돼. 얘는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음수라는 건 확실해. 그렇지 않아? A가 양수라고 했거든. 그래서 얘는 100% 음수야. 그래서 음수니까 0보다 아래 어딘가를 지나가겠지. 그래서 일단 유출해보자면 혹시 이렇게 관통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어. 얘들아,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관통하면 한 주기당 실근이 또 몇 개씩이야? 2개씩이지. 그럼 얘도 실근이 2개씩이면 전체적으로 또 실근이 2비계가 되겠네요. 그럼 얘도 2비계, 얘도 2비계인데 둘을 더해가지고 총 실근을 15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둘 다 지금 무슨 수인데? 짝수잖아. 짝수 둘을 더해서 15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 거야? 아, 짝수 개씩 만나면 안 되는구나? 요거 안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지나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한 주기당 실근이 한 개씩, 즉 홀수 개씩 생기지. 내 말 이해했을까? 자, 일단 첫 번째로 알게 된 사실은 그러면 요 값 자체가 이 주황색 자체가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군요. 이게 첫 번째 얘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렇게 되면 오른쪽 방정식은 한 주기당 실근이 한 개씩이 돼가지고 전체 실근의 개수는 비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2비계랑 여기에 비계랑 더해서 총 실근은 3비계가 됐는데 그게 총 15개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B값 5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그리고 A 값도 요거 계산하면 A 나오지 않겠습니까? A 값은 아마 2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때 문제에서 A와 B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더하셔서 최종 정답 7 나오셨어야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B를 우리 그전에 풀었던 기출처럼 그냥 양수입니다 이렇게 주지 않고 자연수로 줬다라는 건 딱 맞아 떨어지게 준 거거든? 그러면 그냥 하나당 2개, 이삐개 이렇게. 그래서 자연수 조건으로 준 게 오히려 지금 난이도를 낮춘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식의 곱이 0과 같습니다. 내가 넣자 말하지. 요거 식 요렇게 정리하기로 몇 번 얘기했었어요. 정리하시고 주기 100% 당연히 파악을 먼저 하셨어야 되고 그래프 그려서 교점 개수 따지시고 이건 확실하게 아는 값이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값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거. 되셨을까? 좋습니다. 15번 가볼게요. 15번은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지만 이걸 해석을 자꾸 해본 연습을 한 학생들한테 되게 별거 아닌 얘기야. 이게 뭐야 또? 연습 부족이야. 연습 좀 해. 생각 좀 해. 생각 좀. 응? 미리 지워놓을게. 봅시다. 일단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해. 상수항이 0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F0이 0이라는 소리지. 말 어렵게, 그지? 원점 지나?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제 가를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보려고요. 적분 구간은 똑같아. P부터 P 플러스 3까지 똑같은데 얘는 지금 뭐냐면 F의 절대값을 정적분한 걸 얘기하고 오른쪽은 P부터 P 플러스 3까지 함수를 그냥 적분한 것을 절대값을 씌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린 줄은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두 얘기가. 그랬는데 이걸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범위는 0과 3, 4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뭔 말이냐 이거야. 이게 뭔 말이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F 함수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볼게. F 함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 P부터 P 플러스 3까지 해서 지금 보자는 건데 얘는 지금 뭐냐면 이거 최근에 했잖아요. 절대값을 정적분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였지? 저번 주 했잖아. 부호식 나와서 그지? 그래프가 아는 거지? 그래프가 위에서 놀든 아래서 놀든 x축과의 넓이 말하는 거지. 위에서 놀든 아래서 놀든 그냥 넓이 말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일단 적분을 하고 절대값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위의 넓이는 더하고 아래 넓이는 빼고 그걸 계산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지. 여기까지 했지? 둘이 서로 같지 않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계속 양수 쪽에서 여기서만 돌았어. 잠시만 편의상 넓이 S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은 뭐 얘기하는 거야? S 말하는 거지. 오른쪽은 적분값의 절대값? 근데 선생님 얘는요 원래부터 계속 양에서만 놀아서 그냥 적분값도 S인데요. 그거에 절대값을 씌워도 S인데요. 이러면 둘이 어떻게 돼? 같아져 버리는 거지. 그럼 안 된다. 내 말 이해했어? 한 번만 다시. 만약에 P부터 P 플러스 3까지 계속 음에서만 노는 거예요. 이때도 넓이를 잠시만 S라 잡겠습니다. 그럼 왼쪽은 뭐 얘기하는 거라고? 아니 위에서 놀든 아래서 놀든 절대값 적분은 넓이라니까요. 그냥 S 말하는 거야. 얘는 뭐 얘기하냐면 일단 그냥 적분이잖아. 그냥 적분이야. 그러면 실제 넓이에 마이너스 붙은 값을 말하는 거네. 마이너스의 S에 대한 절대값인데 그것도 결국 뭐야? S인 거지. 그렇게 해도 둘이 같아지잖아. 그럼 안 된다고. 무슨 말인 거야, 얘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럼 같으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P와 P 플러스 3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부호가 바뀌었다고. 지금처럼 부호가 계속 양이거나 계속 음이면 무조건 얘네 같다니까.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넓이를 구하건 밑에서 노는 거 위에서 노는 거 더하고 뺀 값을 절대값 씌우던 둘이 같아지면 부호가 같은 거지만 같지 않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 쉽게 말해 무슨 말이야? X값 P에서부터 P 플러스 3 사이의 범위에서
fx의 부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 1차 이해. 이해했냐고. 노누야 듣고 있냐고. 자꾸 눈 감고 있는데 가만두지 않겠어. 알겠어요. P와 P 플러스 3 사이에서 무조건 부호 변화 생기는 거 알겠어요. 근데 그걸 만족하는 모든 P의 범위가 P 최소 0보다 크고 3보다 작아. P가 요 범위에 들어가면 무조건 부호 변화가 일어난대. 이건 또 뭔 말이야? P가 0은 아니지만 잠깐 기준인 0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 범위가 0부터 3까지가 돼. 물론 요 범위는 안 들어가요. P가 0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요 범위보다 P가 조금이라도 커지면, 여기서 P가 조금이라도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양쪽 값이 커지면. 다시 말해서 이때보다 살짝만이라도 범위가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언제까지? P에 3을 넣으면 안 되지만 기준이니까 한번 넣어보시면은 3부터 6 사이. 3하고 6 사이에서는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지만 3하고 6 사이보다 살짝 왼쪽으로 범위만 옮겨도 무조건 부호 변화가 일어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0에서 3 사이보다 살짝 오른쪽만 가도 무조건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계속 부호 변화가 일어나다가 3하고 6 사이보다 살짝 앞으로 잡을 때까지 부호 변화가 일어나. 결론 무슨 말이야, 얘들아? 어디서? 3에서 부호 변화 일어난다고. 왜? 0하고 3 사이에서는 부호 변화 안 일어났어. 살짝만 오른쪽으로 바꿔도 부호 변화 일어나잖아. 계속 부호 변화 일어나다가 3하고 6 사이에서는 안 일어나. 근데 이거보다 살짝 왼쪽만 바꿔도 부호 변화 일어나.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주어진 함수 3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 이 말 하고 싶은 거지. 쉽게 말해 무슨 말이에요? F 함수 3 넣으면 0 돼. 부호 변화도 일어나. 그냥 무조건 3일 때 0입니다가 아니라 부호 변화까지 일어나. 나오니? 됐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얼추 좀 윤곽이 나오는데 주어진 함수 3차 함수인데다가 원점도 지나고 3도 지나가는데 3에서 부호 변화 일어난대. 그럼 선생님 첫 번째 최고차항이 일단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요. 0하고 3에서 값이 0이 되려면 접하는 경우로 따지자면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라니까? 3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탈락이야. 그러면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이렇게 그리는 건 어때요? 0도 지나고 3도 지나고 절편 하나 또 있나 보죠? 이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건 왜 안 되는 건데? 이거 왜 안 되더라? 3일 때 말고 부호 변화 또 일어나잖아. 문제 다시 조건 가볼래? 요거 만족하는, 즉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모든 P의 범위가 0과 3 사이라고. 부호 변화 일어나게 하는 P를 다 모아놓은 게 이거라고. 그럼 이때 외에는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뒤쪽에 요거 있으면 요 놈 가지고도 P 범위가 또 있었어야지. 이해했어? 그래서 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P에 다 모아놨더니 이거밖에 안 돼. 이거 외에는 있으면 안 돼. 이 말이어서 더 교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그래프는 하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있죠? 0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나는데 세 점은 아니고 3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야 돼. 그래프 뭐야? 이거잖아. 퀴즈 얼마죠? 2죠. 퀴즈. 됐지? 찾았어. 이제 나 조건만 잘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다 쓸게. 가를 이해하면 나는 별거 없어. 똑같은 얘기하잖아. 이번엔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fx 플러스 q의 절대값의 정적분화 똑같은 얘기죠. 그거랑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fx 플러스 q 함수를 그냥 적분해서 절대값, 시음값이 서로 다릅니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q 값의 범위는 0과 1 사이입니다. 요건 무슨 말이다냐? 갑자기. 얘들아 이번에는 f가 아니라 f 함수를 뭐 했어? f 함수 뭐 했어? 평행이동했잖아. fx에다 플러스 q를 한 거야. fx 함수를 윈드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랬더니 0과 3 사이에서 절대값 적분이랑 적분 절대값이랑 다르네. 무슨 말이야? 정리해줘.
fx 함수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범위 0과 3 사이에서 뭐? 부호 변화 일어난다고. 그 말 아니야? 알아듣고 있는 거지? 듣고 있어요, 여러분? 반응이 없어. 그쵸? 그 말이야. 똑같은 표현이잖아. 그래서 가를 겪어보면 아, 부호 변화 일어난다는 소리구나. 그럼 나도 부호 변화 일어난다는 소리구나. 0과 3 사이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존 F 함수 말고 평행 이동한 거. 0과 3 사이 여기 있거든요. 평행 이동하다 보면 되나 보지. 그지?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걸 만족하는 모든 Q가 0과 1 사이입니다. 아, Q가 일단 양수야. 위로 가나 보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 살짝 그려볼게. 얘를 위로 살짝 올려봤어요. Y축 방향 양수로 평행 이동시켰어. 근데 오 진짜다. 그치? 0하고 3 사이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 맞네. 계속 올려. 계속 올려. 당분간 계속 이런 모양일 거라서 부호 변화가 생길 건데 마지노선이 언제냐면 1 전까지. 그러면 1만큼 올리면 더 이상 그렇지 않아. 1 안 들어가잖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순간부터 이제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만큼 평행 이동하고 나면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더 이상 0과 3 사이에서 두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할까? 쭉 올리면서 교점 두 개씩 사이에서 부호 변화 생기다가 딱 2인 순간에 접하게 되니까 이때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Y축 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할 때부터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극소가 얼마였다는 소리? 마이너스 1이었다는 소리지. 이걸 1 올렸더니 접하게 돼서 더 이상은 부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 말인 거잖아. 그치? 그럼 끝났잖아. 이제 끝난 얘기잖아. 식만 세우면 되잖아. 그치? 그렇네요. 식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fx 함수는 최고차 한계수 모름. 0에서 접함. 3에서 관통함. k 몰라도 돼요. 나는 2, 마이너스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뭐 쓰여? 비율관계 쓰였잖아. 비율관계 또 쓰게 나왔어. 물론 모르면 미분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안 그러면 미분했어야 돼. 2에서 마이너스 1이군요. 함수에다가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풀어주세요. 이거 하시면 아마 K값이 4분의 1이 나오게 돼서 함수 완성이 되거든요. 여기다 6 집어넣은 값 계산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 27 나와요. 내가 말했잖아. 해석만 잘해줘야 돼. 해석. 근데 얘들아 이 표현 되게 기출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절대값 정접본이랑 정접본의 절대값이랑 이 차이. 요거 가지고 문제 자주 나와요.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그래프 이렇게 생겨가지고 A부터 B까지 범위가 있고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fx의 절대값을 정접본하세요 라는 말은 S1 플러스 S2를 말하는 거라고. 이 얘기인 거 이해하시죠? 근데 A부터 B까지 F를 먼저 정접분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세요 라는 말의 의미는 그냥 정접분이니까 밑에 넓이 빼고 위에 넓이 더한 그 값의 절대값을 씌우세요. 이 말이어서 둘이 완벽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둘이 서로 같으려면 부호가 똑같다는 거지. 계속 양이거나 계속 음이라는 거. 부연 설명했습니다. 나 16번 틀린 사람 봤어. 그러지 말아요. 나빴어요. 16번으로 어떻게 틀려? 그치? 됐어 얘들아. 7페이지 가볼까?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빠릅니다. 진짜. 18번 잘하셨지? 여기서 또 A 더하기 5D, A 더하기 4D 이거 하고 있어라. 응? 빨리 넘어와. 아직도 필기하고 있어. 빨리 넘어와. 얘들아 7페이지 18번 A2 좌변으로 넘기면 A5 빼기 A2 A5 빼기 A2는 3D 3D가 마이너스 16이면 공차가 마이너스 2 그럼 6번째 항 주고 공차 알고 첫째 항 물어봤으니까 6번째 항에서 공차 5개 빼줘야지 해야지 언제까지 A 더하기 몇 D 그거 할 거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19번 할 얘기 없어요. 20번도 좀 당황했어. 20번
틀리신 분 있죠? 있겠죠? 내가 누차 말하지만 네모 박스를 채우는 문제는 네모에 뭘 채울지를 고민하면 되거든? 그날 나의 이제 이 문제를 풀었을 당시, 현장에서 풀었을 당시에 내 마음을 얘기해 줄게. 쭉 일단 가쯤 가볼까? 갔어. 그러므로 가 얘기 나왔으니까 그 전의 식을 봤을 거 아니야. 가 위의 식을 봤어. 그랬더니 3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0이다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타가 3알파라는 소리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야 m값은 알파분의 베타인데 그게 가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베타 대신에 3알파는 3이 나왔네? 가라 쉽게 냈나? 이렇게 하고 넘어갔어. 이게 그 당시 나의 생각이었어. 너무 허무한데? 그럴 수 있지. 나가 어렵나 보다. 그럼 이제 봤어. 좀 내려와서 갑자기 이제 밑에서 베타 4제곱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m이므로 그때 베타가 얼마인가요? 위에서 m값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3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베타의 4제곱이 3이면 그러면 이 베타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3의 4분의 1제곱이다. 요 갈래에 섰는데 문제 조건 한번 쭉 올라가서 보시면 P가 1사분면의 점이라 했어요. 그럼 알파, 베타 다 양수인 거잖아요. 그럼 베타 양수인 거죠. 그래서 나왔어. 뭐지? 허무했어. 뭘까? 다가 어려우려나? 너무 당황스럽네? 계속 그랬어. 마지막에 다를 물어봤는데 다 직전의 식이 뭐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m의 베타분의 베타 이게 다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안 구한 게 있나? 더 추가로 구해야 되나? 봤더니 벌써 다 구해놓은 거야.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베타는 3의 4분의 1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m 3의 베타 자리에 3의 4분의 1제곱 들어가니까 이거 아시죠? 계산하면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앞에 얘랑 만나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번분수 풀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4에 3의 4분의 1제곱인 거. 약간 찝찝하지만 이게 맞나? 일단 식이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랬어.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PQR 곱의 제곱을 진짜 계산을 해봤더니 너무 깔끔하게 48이 나오더라는 거야. 허무. 틀리면 안 돼요, 이 문제. 그날 나의 심정이었어. 문제를 풀면서. 뭐지? 나가 어렵나? 다가 어렵나? 이러다 끝난 문제. 이렇게 푸셨죠? 맞추신 분들?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못하시는 겁니까? 봅시다.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함수가 있습니다. 일단 느낌만 쓰자고. x세제곱 이렇게 출발한 3차함수가 있는데요. 실수 t에 대해서 f알파는 f't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 이걸 만족시키는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는데 그때 GT가 3에서만 불연속이고 벌써 뭔 말인지 모르겠어. G3이 1일 때 F2를 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자, 왼쪽에 있는 요식은 뭘 얘기해? F함수에 알파는 함수값. F3차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 알파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오른쪽은 뭐냐면 오른쪽도 어떤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런 식을 만든 거야. 어떤 하나의 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t를 넣은 값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른쪽의 식이 좀 복잡하다 느끼시면 다른 색으로 하자. 새로운 함수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를 f'x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 함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왼쪽은 f알파고요. 오른쪽은 h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나? 오른쪽의 식이 복잡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요 식을 그냥 새로운 함수로 놓을게. 그래서 f 요 3차 함수에 알파 넣은 함수값이랑 이 h 함수는 참고로 어떻게 생기는가 얘들아. 해보자. f 함수가 x 세제곱으로 출발이니까 얘는 3x 제곱으로 출발할 것이고 그럼 만나서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출발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알파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의 이차함수 그려가지고 t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서로 같다. 여기까지 했어? 그걸 만족하는 교점 x좌표 알파에서 가장 최대값을 구한 게 gt인데 그 gt 함수가 한 점에서 불연속이다. 이제 여기에서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해줘야지. 이해를 돕고자 일단 아무거나 그려볼게. f 함수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증가만 하는 3차였다 쳐보자. 3차 함수였다 쳐보자. hx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무슨 느낌인 거냐면 야 h 함수에 t 좀 넣어봐. 자 t가 한 여기쯤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ht는 뭐냐면 요 값인 거거든요. 이해하고 있어?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우리. h 함수의 t는 y값. 이 ht랑 f의 알파는 거랑 같다고. 그럼 f의 알파는 거랑 같으면 이 지점이 알파인 거네. 내 말 이해한 거지? 이게 지금 알파인 거야. 그때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고? 야 알파가 하나인데? 이게 최대값인 거지. 이 값이 gt인 거야. 정확히는 이 점의 x좌표가 gt인 겁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넘겨. t 여기 있지롱. 그럼 상수함수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알파인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t 값이 점점 뒤로 갈수록 ht 값은 점점 내려갈 거고 그럼 그 라인 따라가지고 요 gt 값도 점점 왼쪽으로 갈 거야. 내 말 이해한 거야? 거꾸로도 갈 수 있지. t가 여기쯤 있어. 그럼 ht는 요거야. 이거 만나는 교점 이게 알파이자 gt인 거지. 더 왼쪽으로 갔어. 또 이게 ht야. 또 만나는 거 gt인 거지. 이래 gt 함수는 어떤 애냐면 그냥 이 그래프 따라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이러면 gt 함수가 불연속점이 있어? 현준아 나 여기 있어. 불연속점이 있어? 없잖아. 그래서 그래프 따라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일단 아무렇게나 그려봤는데 얘가 증가만 하는 3차 함수면 불연속점이 없다. 이해했어?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모양 꿀렁꿀렁으로 가야지. 그치? 해볼게. 지울게. 두 번째 나의 유추. f 함수가 이렇게 꿀렁꿀렁으로 생겼고요. h 함수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생겼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 자, t 잡자. t 잡았어. 그럼 뭐라고? ht가 이거야. 너무 이렇게 지렁이처럼, 그지? 이렇게 지렁이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 얘도 알파, 얘도 알파, 얘도 알파인데 그 중에 최대값이 gt라고 했으니까 네가 gt구나. 이해한 거야? t 오른쪽으로 넘겨봐. 아까랑 똑같아. t 오른쪽으로 넘겨봐. 그래? 그럼 ht도 이렇게 옮겨지겠네. 뭐야? 그러다 보면 만나는 교점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gt. 얘야, 그치? 그럼 무슨 말이냐? 얘도 마찬가지로 t 따라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이 그래프 따라서 계속 gt도 움직일 거야. 여기까지 한 거지. 그러다가 만약에 여기에 t가 위치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오다 이번에도 실근 두 개인데 그중에 오른쪽에 있는 게 gt라서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gt는 이어지고 있구나. 근데 이 순간보다 ht 값이 살짝만 내려가죠. 즉 t 값이 살짝 오른쪽으로만 잡혀도 살짝만 ht가 내려와도 갑자기 만나는 실근 중에 제일 최대, 즉 gt가 여기로 옮겨가. 이해했어? gt는 이 그래프 따라서 계속 잘 따라오다가 딱 이 순간보다 살짝만 내려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쪽에 gt가 생기게 돼. 뭐가 생겼어 얘들아? gt? 불연속 생겼잖아. 이거네. 불연속 생겼네. 앞으로는 계속 다시 연속이겠지. 앞으로는 계속 얘 따라서 가겠지. 그러니까 딱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살짝만 내려가는 순간 불연속이 생겨. 내 말 이해한 거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야? t를 한 이쯤 잡아서 t를 점점 오른쪽으로 옮기다 보면 ht는 점점 내려오다가 불연속점 하나 생긴 거 봤잖아. 근데 우리 왼쪽도 가야 되지 않니? 왼쪽으로도 가. 그럼 만약 예를 들어 여기 t 있어. 안 그랬게 얘들아? 이렇게 지나가. 그럼 이때가 gt야. 또 t 이쯤 잡아. 앞으로 이렇게 잡았어. 그럼 또 이렇게 지나가. 또 이게 gt야. 또 얘 따라서 쭉 오겠지. 그러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t가 여기 잡혀서 또 ht 어디서? 여기가 t여가지고 또 ht가 접하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마찬가지로 살짝만 내려가. 그럼 또 뭐가 생겨? 또 불연속이 생겨. 이런 불연속 몇 개야? 2개야. 오른쪽으로 가면서 한 번 접하면서 한 번. 왼쪽으로 가면서 한 번 접하면서 한 번. 총 2번.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 아닌 거지.
내 말 이해했을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프가 얘가 2차가 이 극소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y-값이 두 개면 이쪽에서 한번 불연속이 생기지 않을까? 그럼 결론은 하나인 거 아니야? 이 극소랑 만나는 지점이 한 군데만 있으려면 요 2차 함수가 극소랑 어떻게 만나줘야 돼? 접하면서 만나줘야지. 그래서 최종 그래프 뭐야? f 함수가 있는데요. 얘가 분명히 극소 값이 있을 건데요. 걔를 왜 이렇게 그래프 이러냐? 2차 함수가 접하고 있어요. 이게 hx 함수입니다. 해주면 되지. 이해한 거야? 준아, 이해 안 갔어? 이해 간 거지? 응.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 라인에 지금처럼 두 점에 걸쳐 있으면 요쪽에서 한번 불연속, 요쪽에서 한번 불연속이니까 요 라인하고 만나는 점이 한 점에서만 있으려면 지금처럼 접해야 되겠구나. 이 말인 거야. 다 왔습니다. 자, 그래요. 근데 뭐라고? t가 3일 때만 불연속이에요. 아, t라는 거는 지금 hx 함수 만나는 요 x값이 t인 거거든. 언제가 불연속이야? 딱 이때가 기준으로 불연속인 거잖아. 그럼 이 순간의 t값, 이게 3인 거지. 이해하시는 거죠? 그리고 g3이 1이라는 게 뭐야? t가 3일 때 g값이 1이라고. g값이 뭐라고? 교점, f의 교점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 그러니까 이 3일 때 쭉 h3이 지나가면서 그때 만나는 교점 중에서 가장 큰 요 값이 gt인 거잖아. 이 값이 지금 1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마무리. 이제 이걸로 식 세우시면 끝나요. 됐나요? 가보자. 이제 식 세우러. h부터 갑시다. 선생님, hx 함수는요. 2차 함수인데요. 최고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1이고요. 가운데 축이 3이에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 고릴 건데 저 y좌표를 모르니까 일단 잠깐 편의상 k라 잡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세우잖아. 상수 일단 임의로 두잖아. 뭐 p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1에 가운데 축이 3이니까 x 빼기 3의 제곱에 y값 k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h는 내가 2얘로 돋고자 만든 거고 원래 hx가 얘였어요. 아시죠? 다시 돌아가. 얘는 원래요. f'x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4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k였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궁금해하는 이 f'x는 쭉 넘겨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k에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k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얘기가 F로 넘어갔어야 돼. F에 대한 특징, 아주 특징 하나 있잖아. 아주 큰 특징. 이래서 뭐다? 미분계수 0이다. 여기다 뭐 하면 되더라? 1 넣었더니 0입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안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 이제 계산을 하시면 여기서 K값이 4가 나와가지고 도함수를 완성하실 수 있게 되면 소거되네요. 이렇게. 완성하시게 됩니다. 자, 문제 마지막에 F2 물어봤으니까 적분상수 구하러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얘를 가지고 적분해서 F를 만들어 주시고요. 적분했으니까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C일 겁니다. 적분상수 구할 수 있잖아. 우리 좀 전에 4 구했으니까 이게 4라는 거 알잖아요. 무슨 말이야? F함수에 1 내면 4 나올 거야. F함수에 1 내면 4 나올 거야. 요거 해주시면 적분상수 나올 거고 그 적분상수가 9가 될 겁니다. 마지막 여기다가 2 집어넣어서 F2 구해주시면 최종 11이라는 값이 나와요. 재미가 없나 봐. 태희가 하품하고 있어. 조교가 하품했어. 설명하고 있는데 하품을 하는데? 어? 무슨 조교가 저래? 이해했을까? 됐을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있잖아, 얘들아. 이 말을 처음부터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줬잖아? 그럼 조금은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 그렇지 않아? 이거는 F함수랑 H함수랑 두 함수의 이 만나는 교점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뭐라도 그려서 막 생각을 할 텐데 이거를 식을 이렇게 줘버리니까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지? 이 식 자체는 F식을 가지고 변형한 식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그냥 다른 함수로 치환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노하우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사실. 됐을까요? 영혼 있어요? 영혼 좀 있어야 될 텐데. 마지막 문제인데.
노가다 해야 되는데. 노가다 하러 가셔야 돼요. 봅시다. 엄두도 안 나던데요. 첫째 항이 1이고 셋째 항이 4래요. 주고 나서 A2에는 AN 플러스 1이야. A4N 플러스 3은 A4N 플러스 1과 같으며 이 값은 AN에 4를 더한 것과 같아. 이런 점화식을 통해서 K번째 항이 10과 같습니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즉, 저 점화식을 따라서 쭉 나열하다가 10이 나오는 항이 몇 개일까요? 이거잖아. 그래서 일단 몰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넣어봐. 줬으니까 넣어봤어. 자, A1이 1이라고? 네.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 1을 집어넣어봤어. 그럼 A2는 A1에다 1 더한 거야? 일단 쓸게. A1에다 1 더한 거야? 아, 그럼 여기다 1 더한 거니까 이겠네. 그럼 만약에 여기다 또 넣는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A4가 될 것이고 그러면 A2 플러스 1인 거니까 다시 앞에 항에다가 1을 더하겠네. 만약에 첫 번째 라인을 따라서 계속 간다면 그럼 그 다음은 8번째 항이 4가 될 것이고 16번째 항이 5가 될 것이고 32번째 항이 6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1씩 커지다가 어느 순간 뭐가 나오겠니? 내가 원하는 10이 나오겠지. 이해하겠어? 그래서 지금처럼 1씩 더하면은 항이 하나씩 이렇게 대응이 되면서 10이라는 항이 하나가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쟤도 마찬가지 않을까? A3이 사실 느낌만 보는 중이야. 이걸 뭘 하겠다는 건 아니야. A3을 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A6이 5가 돼. 그럼 A12는 6이 될 거고 A24는 7이 되겠지. 계속 요 메커니즘으로 가면 1씩 계속 커지다가 결과적으로 10이라는 항이 나오겠네. 여기서도 무슨 경험을 해봐. 1씩 더하면 하나당 하나씩 계속 항이 대응하다가 마지막에 하나에 10이 나오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하신 거죠? 만약에 두 번째 식에다 1을 집어넣었다고 치면 1 넣어서 A7은 A5와 같으며 그것이 A1 플러스 4와 같은데 A1 값이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5여서 5번째 항도 5고 7번째 항도 5야. 그러면 이제 얘네가 A1, A3처럼 시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A5가 5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식에 넣어서 A10은 6, A20은 7 이런 식으로 가다가 10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까 말했지 얘들아? 1씩 계속 더하다 보면은 이 한 라인당 딱 한 개의 10이 나오게 될 거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A7이 옵니다를 시드로 해서 여기서부터 쭉 가다 보면 여기서도 10을 만들 거 아니야. 여기까지 했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항을 4를 더해가지고 뭐를 만드는 순간 이 라인 하나당 10은 몇 개씩 나오게 돼? 2개씩 나오게 되지. 내 말 이해했어? 시드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출발할 건데 그 시드가 그냥 처음에 그냥 주어졌던 요 시드에서 1씩 더하는 애라면 1씩 더할 때마다 이 라인마다 10이 하나씩 등장하지만 만약에 4를 더해가지고 시드를 만드는 순간부터는 무조건 여기에서부터는 두 갈래로 갈릴 거라서 10이 2개씩 나올 거라고. 이 얘기 이해하겠어? 이 메커니즘을 일단 노가다로 다 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해보라고. 진짜 다란 소리 아닐 거냐. 하다 보면 알 거 아니야. 아닌 거. 무슨 얘기 첫 번째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씩 더해서 만드는 건 하나당 한 개씩 등장해요. 10이. 근데 4를 더하는 순간 2배로 변해요. 10은 2배로 변해서 두 라인으로 바뀐다. 여기까지 한 거지. 됐지? 요번에 내가 어떻게 출발할 거냐면 문제에서 항 중계 2개가 있잖아. 이 중에서 첫 번째로 A1 1인 것부터 출발하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 여기에서 이제 10을 만들 거야. 얘를 시드로 해서 10을 만들 거야. 왜 이러는 갑자기? 화가 났어? 만들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아까 한 거 있지? 여기서 첫 번째 그냥 1씩 계속 더해가지고 여기에서 10을 만들 수 있어.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1에서부터 출발해서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이런 식으로
1을 9번 더해가지고 그래서 10을 만들었어. 요렇게. 아까 말했지 얘들아? 1 더할 때마다 그냥 한 개씩 대응한다고. A1에서 1 더해도 한 개 쭉 가서 마지막까지 한 개. 그래서 10이 한 개. 이해했지? 이렇게 되면 지금 10의 개수가 몇 개야? 당연히 한 개지. 여기서 한 개. 아주 쉬운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는 얘 왜 이럴까? 밖에 안 하는데. 됐지? 두 번째로는 선생님 A1에서 출발해서 아까 우리 한 거대로 먼저 4를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A1에서 출발했던 게 4가 더해지면서 5로 변신. 그러면 출발하는 시드가 몇 개? 2개.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각각 시드 하나씩 있고 거기에서부터 1, 5에서 6 됐어. 1, 6에서 7 됐어. 1, 7에서 8 됐어. 8에서 9 됐고 9에서 10 됐어. 이렇게 해서 10을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말 이해하실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경우당 10 몇 개 나와? 그렇게 많이 나와? 몇 개 나와 얘들아? 10? 지금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방금 우리 아까 했던 요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A1에다 4를 더해가지고 4를 더해서 그 순간 뭐라고? 시드 2개 됐다니까? 그럼 2개 되는 순간 이제 요 라인 따라가지고 1씩 더해. 5에서 6 되고 6에서 7 되고 7에서 8 되고 8 내가 1 더할 때마다 하나씩 대응하면 되잖아. 요 라인당 10 하나. 여기도 10 하나. 그럼 10 몇 개 나와? 2개 나와야지. 5개씩이나 나와. 그래서 요거 하나당 10의 개수가 2개가 나와요. 내 말 이해하는 거야? 나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처음 기준으로 해서 4를 더하고 그 다음부터 1씩 더해 나가가지고 10을 만드는 경우. 그럼 아까 말했잖아. 4를 더하는 순간 개수가 2배로 변신한다고. 근데 1은 계속 하나씩 대응하니까 2배 된 게 그대로 끌고 와줘서 결국 2개가 된 거지. 내 말 이해하는 걸까? 처음에 4를 더하는 순간 둘이 2배가 되면서 라인이 2개로 나뉘지만 그 다음부터 1씩 더하니까 하나당 한 개씩 대응해서 하나당 한 개씩 대응해서 한 개, 총 합쳐 2개 이렇게 될 거라고. 내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일단 A1에다가 1을 더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야? A1에다 1을 더하겠다는 건 A2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죠? A2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해줄게. A2를 만들어요. 2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서 안 보여. A11, A9, A11과 A9가 A2 플러스 4와 같습니다. 6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한 거야?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하지 않고 첫 번째 항에 1을 더한 2에서 여기다 4를 더하면 9번째, 11번째 항 시드가 생겨. 그럼 또다시 9번째 항 6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1 더하고 1 더하고 이렇게 4번 더해가지고 10을 만들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A 11번째 항도 6해서 여기서부터 1씩 쭉 더해가지고 10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도 10이 몇 개 나와? 2개 나와.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처음에 A1 더하기 1을 해서 A2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4를 더해가지고 라인을 2개를 짠 뒤 그 다음부터 1씩 4번을 더해가지고 총 10을 만들었어. 이렇게 해도 몇 개 나온다고 얘들아? 2개 나온다고. 그럼 무슨 말이야? A1에다 지금 이 표현상 4 한 번에 1 5번 더하는 거 4 한 번에 1 5번 더하는 게 순서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그때마다 10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씩? 2개씩인 거야. 그럼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 A1에다가 4를 한 번 더하고 1을 5번 더하는 요거는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10 만드는 게 2개씩이에요. 그러면 4, 1, 1, 1, 1, 1 때도 2개고 순서 바꿔서 1, 4, 1, 1, 1, 1 때도 2개고 1, 1, 4, 1, 1, 1, 1 때도 2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6개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만큼 2개씩 있을 거니까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때 이제 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확통학생들한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돼서 그래서 확통학생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건 너무 억지지 않나. 미적분 학생의 투집이지 않나. 이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 할 수도 없잖아. 그럼 보고 6개 나오잖아요. 그죠? 4를 여기 놓을래 여기 놓을래 이 차인 거잖아. 6개. 그래서 얘네 순서 결정하는 게 6가지. 그때마다 12 2개씩 나오니까 그래서 12개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한 케이스당 2개라는 것이고 처음에 1개 맞고 두 번째 12개 나오는 거야.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 이걸 노가다를 하시면 안 돼요. 이해해서 그렇게 좀 너무 많아. 그지? 이 케이스 다 해봤다는 거 아니야 니네? 다 해봤다는 거 아니야. 좋습니다. 그럼 뭐도 가능하죠? 여기 지우고 해도 돼 얘들아? 안 돼, 안 돼. 알겠어. 안 된대. A1에 이번에는 지금 한 게 4 더하는 게 한 번 일어난 거잖아. 이제 느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1 1에서부터 출발해서 쉽게 말하자면 1이랑 4로 채워서 합을 10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조금 생각이 더 편해지지. 이제. 그럼 뭐야? 두 번째로는 4 한 번 들어갔어? 이번엔 2번 들어가게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지? 저 밑에 식을 2번 거치는 거야. 밑에 식을 2번 거치면 현재 지금 얼마야? A1 1이니까 9야. 그럼 9 채우고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돼? 한 번 커지면 되지. 내가 뭔 말인지 알겠어? 한번 해줄게. A1의 값이 지금 현재 저기 봐 1이었는데요. 더하기 4를 하겠다는 건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서 그새 까먹었네. A7과 A5가 A1 플러스 4 다시 말해 5입니다. 이게 CD가 된 거야. 그래서 5번째 항이 5고 7번째 항이 5인 상황. 벌써 몇 개가 됐어? 2개가 됐어. 라인이 2개로 바뀌었어. 근데 여기에서 야 A5 있잖아. 이거 다시 두 번째 식에 넣어. 그럼 또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A23과 A21이 A5 더하기 4 다시 말해 9가 되고 7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으면 31과 A28이 29가 9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라인이 몇 개로 변해? 또 2개가 돼. 그럼 또 다시 야 A21이 9인데 야 여기다 1 한 번 더해. 그럼 여기서 10 나오지. 얘도 9인데 여기서 1 더해. 10 나오지. 여기서도 야 31번째 항 9인데 1 더해. 10 나와. 여기서도 1 더하면 10 나와.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무슨 느낌인 거야? 기존에 있었던 항에서 일단 4를 더해가지고 라인을 2개를 짜. 벌써 2배가 됐어. 그 2배가 된 거에서 또다시 얘네를 가지고 4씩 더해서 또 2배를 만든 거야. 그러면 이쪽 라인에서 10 한 번 나와, 이쪽 라인에서 10 한 번 나와. 여기도 10 한 번 나오고 10 한 번 나와서 이때는 몇 개? 4개가 나오게 돼.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식으로 표현하자면 A1에다가 4 더하는 걸 2번 하고 1 더하는 걸 한 번 한 거지. 그러면 요거 하나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의 개수가 몇 개씩인 거야? 4개씩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 4가 나올 때마다 2배 된다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2배 2배여서 총 4개씩인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서의 차이일 뿐 4개 4개 1개 할 수도 있고 1개 4개 4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의 순서 결정하는 것도 굳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몰라도 3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당 4개씩 10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12개의 10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요거야. 내 말 이해하는 거야? 그럼 더 이상은 4는 더 필요 없죠 이제. 4가 빵번 나올 때, 4가 한 번 나올 때, 2번 나올 때 했더니 10이 다 채워졌잖아. 그래서 요 A1이 1일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총 만들 수 있는 10의 개수는 24개, 25개가 됩니다. 이해하고 있을까? 여기 예시를 들어드려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지워도 돼, 가영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직접 다 구한다고 쳐봐.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니? 그지? 두 번째. 마지막. 이거 이해했으면 A3도 이해할 수 있겠지. A3이 4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또 똑같아. 지금 A3이 4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출발해서 계속 그냥 1씩만 커져가지고 10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그냥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 표현하려고요. 더하기 1.
그죠? 그래야 10이 만들어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 10의 개수 몇 개? 1개. 갈래 안 나눠졌잖아.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내려와서 10 만들었으니까 1개. 이번에는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4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가 4니까 이미 벌써 8이에요. 그러면은 1 2번으로 재우면 10 만들 수 있겠네. 더 이상 4는 없겠다. 이제 4 2개짜리 이런 건 없잖아. 이게 마지막이네. 그럼 이것도 해봐. 이게 무슨 메커니즘인지 아시죠? 세 번째 항이 4인데요. A3 더하기 4가 뭘 의미하는 거야? 얘를 A3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식에다 넣은 거야. 그러면 15. 13. 그게 세 번째 항에다 4를 더한 것과 같다. 8. 여기서부터 출발. 그래서 A3 값에다 4를 더하는 순간 시드가 2개로 변신. 그래서 야, 너 8부터 출발해. 너도 8부터 출발해. 첫 번째 식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A26번째 항 구해라. 또 그 다음 A52번째 드디어 10이 나고 이렇게 하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해서 10 만들으라고. 이 느낌인 거야. 그래서 뭐야? 기존에 있었던 거에 4를 더하는 순간 라인이 2개가 됐고 그 한 라인당 1씩, 그냥 1씩 더해져가지고 내려와서 만들었으니 이 한 케이스당 10이 몇 개씩이니 얘들아? 2개씩인 거죠. 그죠? 지울게. 지워도 돼? 그리고 이것도 순서의 차이인 거니까 이 순서 바뀌는 게 총 3가지. 그래서 여기에서 순서 결정하는 3가지에다가 곱하기 1을 하시면 6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쪽 라인에서는 총 7개 만들어지게 되고요. 두 경우 합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32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쉽지 않아요.